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의 주거 토크 몇 번째 시간이죠? 13번째 14번째군요. 네, 이 한 개 차이가 역사를 바꾸는데 수치 하나를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지 말자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 이야기도 또 해봐야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주거의 권리도 누리고 싶고, 노동 권리도 누리고 싶고, 또 건강권도 누리고 싶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노후를 또 편안하게 보내고 싶고, 교육도 또 걱정 없이 자기 소질에 따라,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소질에 따라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게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 이 문제, 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인데, 어떤 새로운 구성원이, 새로운 사람이, 뭐 잠깐 왔는지 앞으로 계속 올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왔는데, 앞으로 뭐 주거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당신들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해갖고 각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얘기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토크인데, 이거를 어디서 전국적으로 또 작은 지역에서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하고 이 토크를 나누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래서 이제 거기서도 토크를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날 주제가 주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거 안정이 되면 다른 거 뭐 다 안 돼. 주거 안정이 되면 뭐 다른 거 다 말짱황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넋두리를 한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주거에 관심 있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얘기다. 그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분이 그날 또 좀 일찍 가서 못 들었는데, 이 다음에 만나면 그 이야기를 꼭 뭔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듣고 또 모으고, 그리고 또 함께 손잡고 지역에서 또는 나라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 지혜가 여러 모이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 이제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은 핀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핀란드 하면 뭐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국이다, 작은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가 550만 정도 되니까요, 한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저는 권리를 실현하는데, 인간답게 사는데 큰 나라다 작은 나라다 이런 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작은 나라는 잘 실현되고 큰 나라는 실현이 안 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건 작은 나라니까 되는 거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단 말입니다. 뭐 스웨덴 뭐 한 1000만 되죠. 이제 스웨덴 뭐 그렇지, 뭐 덴마크, 네덜란드, 뭐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 다 작은 나라지 않냐, 이런 이야기. 또 뭐 어떤 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냐, 뭐 여러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인간은 어디를 가나 집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받을 권리 이거 보장돼야 되고, 또 건강권이 보장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뭐 의식주, 요즘에는 이제 교육권까지 의식주, 교, 그 다음에 그게 예전에는 옷이었는데 앞으로는 의료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 옷은 지금 한국은 적어도 그냥 어디 가서 사 입어도 작은 돈으로 사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막 차이가 나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상류층인 분들하고는 이게 딱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이러고 간다고 해서 저 촌놈 촌스럽게 입었네 누가 그러지는 않으려고. 이 정도 입었으면 뭐 잘 입은 거 아닌가요, 사실? 네. 그렇죠.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분이 있어서 사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튼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이제 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잠깐 이른씨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이른씨 좀 했습니다. 처음에 쭈삣쭈삣했지만 잘합니다. 이제 자, 이른씨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이 있죠, 집이. 밑에 집이 있고요. 나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뭐 있어요? 구름도 있고, 구름이 있네요. 이 구름도 있고, 떠가는 갈매기가 없다는 게 좀 유감스럽네요. 그죠? 예, 까치,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여기에 누가 우리 집을 지켜줄까? 이것이 화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총선 공약 평가를 하는데,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요런, 뭐라고 할까? 이슈페이퍼? 이런 간단한 자료,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들었는데, 여기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입장을 이렇게 표명한 첫 표지인데 이걸 만드신 분이 얼마나 고민을 해서 여기 담았을까요? 제가 추가 주문, 여기에 까치 한 마리, 한 쌍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들, 딸, 부인,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집, 노인 한 7마리는 있어야 되겠네요. 7마리를 딱 그리라는 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에 만드실 때는 네, 그래서 누가 지켜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 집을 지켜줄까? 이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도 자기가 살면 집입니다. 그 핀란드에 어떤 부부를 가서 이렇게 취재를 방송국에서 했는데요. 근데 가서 임대주택에 사는데 집을 사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없다. 이미 집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인데 그게 우리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주인이라는 말 이거 쓰지 말자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세입자 자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세입자 자신이 집주인이다. 이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저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가보면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1번이 이제 간단한 자료인데,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5대 정책에 대한 정당들 입장 해가지고, 여기 5대 정책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토론회에 좀 참석해달라, 이러면서,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연락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주거권 네트워크에는 한 130개의 시민사회 주거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전국세입자협회 또 직걱정 없는 세상도 여기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둘, 넷, 여섯 군데에다가 토론에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토론회는 뭐였냐면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정리한 이 5가지 이 의제가 있는데 이 5가지 의제에 대해서 당신들 입장은 뭐냐, 그리고 당신들의 그 공약 내용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거권 네트워크 5대 정책 중심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정책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토론회를 실제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토론회에 새누리당은 그냥 안아버렸습니다. 이 쌩깐다 그러죠. 예, 안아버렸어요. 좀 오세요. 앞으로는 와서 이야기 좀 하고, 토크 있는 세상 좋지 않습니까? 예, 국민과 함께 한다. 이 당사에만 더 걸지 마시고 이제 오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날 또 안 오셔버렸네요. 예, 이러면서 이제 서민정당 막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다. 그날 물론 여기 담당자가 어떻게 또 병이 났는지, 새누리당 경우도 그랬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이 당들이 이런 토론회를 하면 나와서 적어도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안아버리면 이 토론회 광장 이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시민사회 또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당 참석했고요, 정의당 참석했고, 노동당 참석했고, 녹색당 참석했고, 바로 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예, 참석한 사람과 참석 안 한 사람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 말씀 드리고요. 5대 정책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표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예, 제가 평상시 이야기하던 거죠. 그죠?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약 연장권, 이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 계약 연장권 도입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이거 멋진 주장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이거 200만 호 확충을 해서 프랑스 수준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전체 집 중에 15채는 공공임대주택이어야 되겠다. 나머지는 아니어도, 이런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하는, 요게 네 번째입니다. 주거급여가 우리는 지금 1조 원이 안 되는 한 8천 몇백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우리 경제 수준하고 비슷한 나라는 대개 한 3, 4조는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냐.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보급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거급여가 되어 있어서 이 주거급여로 공공임대주택은 아주 많이 보급은 안 되었어도 보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소수 한 80여만 명만 이 혜택을 보는데, 그것도 한 가구당 평균 11만 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입자의 권리 향상인데, 세입자가 보통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도 지금 가서 발언권도 없는, 뉴타운 또는 재건축 뭐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권리도 없어서 세입자는 그냥 그런 재개발 이런 거 하면은 나가야 되고, 주거급여 제도라는 게 재개발 이런 쪽에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재개발이 끝까지 될 때까지 그 같은 구역에 계속해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2년 거주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다른 구역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은평 뉴타운 해가지고 거기에 6개 구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다른 구역으로 가도 그 이주비가 없어지는데, 사실 이주비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강제 퇴거 당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 사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걸로 한다면 모두가 합의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재생 마을로 되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새누리당은 지금 거의 다 지금 XXX고요. 이 청년동 공공임대주택 그 일부 보급하겠다고 한 행복주택 요 내용만 좀 세모 이렇게 재탕한 그래서 요것만 세모고 나머지 다 XX인데 정말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아까 토론회는 참여 안 했지만 표준 임대료나 전월세 상한제 이것은 뭐 일부 반영한다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의지는 있다 이런 정도고요. 계약 연장권 이것은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를 이번에 공약에 명료하게 내지를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취약계층 이런 거도 좋다 해보겠다 주거급여 이런 거는 찬성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세입자 권리 향상 이것도 구체적인 공약이 약하다 해서 세모로 이렇게 됐습니다. 뭐 국민의당은 일단 표준 임대료 상한제 이거는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계약 연장권 이런 것은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얘기했는데 아주 일부 얘기했다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급여 이것은 하겠다. 그리고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 향상 이것도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대체로 거의 모두를 지금 받았고요. 세입자 권리 향상 부분만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 녹색당은 일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핀란드 얘기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1번이고요. 자, 2번 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할 때 핀란드 사람들 이러면 뭐 교육이 잘 돼 있고 교육제도가 잘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핀란드 사람들 해가지고 주택난도 그러니까 주거난민 이런 주택난도 없고 투기도 없는 나라. 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신문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느 언론 매체에서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원하면 언제까지나 거주한다. 임대주택 한번 들어갔는데 나가라. 이것도 올바른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구 임대주택에 싸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임대료를 더 소득에 맞춰가지고 반영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모색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보급을 해서 한번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살게 해야지 뭐 몇 년 뒤에 나가라 이런 것도 야만적인 건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주택의 3분의 1 가까이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참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개 있다면 5%밖에 5채밖에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나라인데 요렇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하면 이제 요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우리하고 또 다르게 공공토지를 지자체가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거기는 또 거기 나름의 사정이 또 있겠지만, 공공토지를 확보해서 이것을 민간에 넘기거나 팔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그 임대를, 공공성 있게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주택에 한정된 건 아닌데요. 주택을 지을 사람한테 이 공공토지를 임대를 아주 낮은 가격에 또 저리로 이렇게 하니까 토지료를 조금 내고 하니까 얼마나 기회가 더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자체가 이제 그 임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라바 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주택 종류가 있는데요. 정부가 일종의 자가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한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자율이 7%였을 때 2%로 예를 들면 지원을 하는 그런 아라바 주택 제도가 있는데 이 주택을 짓도록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돈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지원받은 그 주택의 경우에는 또 누구한테 이렇게 자기가 팔고 싶은 사람한테 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갈 때는 이 주택을 비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주택을 비울 때는 지자체한테 팔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어떤 업자한테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 업자는 이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익성을 보장하는, 그게 보장되는 장치가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는데, 문제는 어떻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팔긴 파는데요. 그 팔 때 뭐 그 주변 집이 많이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 오른 것만 반영해서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공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득을 보고 팔면 안 된다. 예,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싱가포르하고 좀 다릅니다. 이 싱가포르는 또 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횟수 제한이 있지만 싱가포르는 92%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뭐 한 80%가 그런 정책에 의해서 자가를 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공공성 있는 지원을 통해서, 뭐 그건 물론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거는 토지를 국가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 초기부터. 요게 다릅니다. 예. 그게 다르고요. 또, 네.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아라바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 예. 이 주택이, 네. 아라바 주택. 좀 알아보시면, 아니고. 아무튼 아라바 주택이에요. 예,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가서 아라바 주택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살 사람은 거치 기간도 길고 상환 기간도 또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공공에서 융자를 이렇게 해준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LH나 이런 어떤 국가기관 통해 가지고 저리로 실제 이자율보다 더 낮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택은 1950년대, 1960년대에 주로 이제 보급이 됐고요. 1970년대 되어 가지고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갔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여기는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아라바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라바 주택은 말하자면 일종의 융자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또 국가에다가 되돌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주택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일종의 자가, 준자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주택이 모두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섞는다는 것이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 따로 우리처럼 재개발 임대하면 한 동을 따로 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여기든지 저기든지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주변에 공공임대주택 뭐 또 민간임대주택 이런 구분이 없이 이렇게 2층은 뭐 또 자가인 사람 살고 또 3층은 또 이 임대주택으로 사는 사람 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동 전체에 하나의 동들이 그 마을에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차별적으로 대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런 배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배제될 사람, 배제된 사람, 그쪽으로는 아이들 보고도 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인식이 잘못됐죠. 사실은 그 아이들도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고, 임대주택에 단지 산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어느 아파트에는 거기다가 장벽을 치기도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학교에서 줄 세우는데도 다르게 세우고 심지어 이래갖고 또 난리가 났는데, 정말 그런 경우는 무심코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교사분이나 누가 하셨을 텐데 누구를 처벌하라는 게 제 목적이 아니고, 하여간에 그거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왜 축구하다가 잘못하면 페널티킥 있잖아요. 그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 임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마구 폭등시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도 공정임대료, 우리가 말하는 표준임대료 이런 제도가 이제 영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또 살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인 공동주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맨 네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로프킬이라고 하는, 네, 이 주택 이름인데요. 여기 주택 이름. 그러니까 이 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요런 이름을 지은 건데, 로프킬이가 뭐냐면 마지막 전력 질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노인들이 여기에 입주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 주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택이 한 노인분들 한 60명이 와서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노인분들께서 한 10명 모여갖고 우리 이런 거 좀 해보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일종의 모임을 만든 거죠. 결사의 자유 이런 게 있고 또 나선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시 당국에다가 토지를 좀 빌려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빌려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입주하면서 그 입주하는 돈이 2억 5,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뭐 전국의 노인들이 난리가 났대요. 근데요, 이 주택에 사는 네, 이분들에게 가장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로프킬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냥 노인이 그냥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빨래도 공동으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하고 요리도 또 역할 분담해가지고 하고 모든 걸 역할 분담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아리 모임도 뭐 열 몇 개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콘서트도 하고 말이죠. 그 이분들끼리 뭐 아주 신나게 멋있게 이렇게 사는데 연령대가 이제 대략 저 만들 때 한 60, 뭐 58세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핀란드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핀란드 하면 여러분이 교육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죠? 복지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뭐 프랑스든지 복지국가 한 나라들이요. 잘 살 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한다라고 이 잘못된 여론이 퍼져 있는데,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그 복지 사이에 자기가 참여해서 살아야 되고 복지국가를 염원하고 요구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못 살아서 힘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 이제 2차 대전 뭐 이런 전쟁을 끝마치고 너무나 집도 뭐 다 파괴되고 집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기본 생활이 안 되고 생존이 이태로울 정도인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때 복지 이런 제도 이것을 뭐 먼 미래의 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복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선별복지, 뭐 흔히 자녀복지라고 하는데 수거권자 이분들한테 주로 하는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무상보육 쪽, 그러니까 이 뭐 의무보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육 쪽은 좀 이루어진 거죠. 그죠? 보육 쪽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장학금제 이런 게 좀 더 도입됐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반값 등록금도 안 되고 또 등록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런 나라들은 다 무상으로 했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대학 교육을 무상화했거든요. 그때 GNP가 3,500달러였습니다. 3,500달러인데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23,500원 넘었거든요. 예, 아마 지금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근데 우리는 지금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보다 배는 잘 살아야 한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옆에 내가 딱 그 토론하는데 나만 불러줬으면 내가 그 가만히 안 있는 걸, 교수님 지금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 진실 앞에 지금 뭡니까? 아니면 공부를 못한 겁니까? 뭡니까? 네. 또 얼굴이 굳어지면 안 되죠. 토크해야 되는데.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핀란드로 가서 잠시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핀란드에 또, 그 노숙자, 그러니까 노숙자라고 요즘에 안 하죠.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홈리스. 그것도 또 영어라서 좋은 말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문제가 또 문제라는 말도 문제네요. 그게 아니고 홈리스 문제가 결국 그래야 되나요? 홈리스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00명의 그 홈리스가 있다 막 이러는데, 근데 거기서 플랜 1, 플랜 2 이렇게 짰더라고요. 한 지금 10여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나는데요. 근데 플랜 1은 뭐 아예 노숙자를 또는 자꾸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홈리스로 쓰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홈리스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하나의 플랜이고, 하나는 이미 이제 홈리스인 분을 다시 아닌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플랜 또 하나인데, 이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또 집시의 또 나라잖아요. 집시 이분들은 정착하라 그래도 옛날에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가두어 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권리를 인정을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토크를 하고, 누가? 지자체와 정부, 당국이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여러 또 대안을 마련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거와 홈리스와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홈리스 정책도 역시 다르다. 그 자살 관련 정책도 매우 다릅니다. 우리하고 매우 다른데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핀란드 얘기하면 교육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죽어. 죽어권 없으면 죽어. 제가 여러 번 썼던 건데요. 의사가 전달되나요? 진짜 죽어권 없으면 죽죠. 죽어요. 죽어권 없으면. 우리 사회가 죽어요, 나중에. 모두가. 네,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재미없었다고요. 예. 오늘은 다른 나라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딱 보니까 모든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나라 또 3분 이야기를 또 적어도 뭐 몇 년 이상 이렇게 3분하고 나중에 저하고 만나서 여기서 제가 물어보시고, 그분이 대답하고, 그분이 궁금하면 또 저한테 간혹 물어보고, 이런 토크를 또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핀란드 이야기는 독일하고 지금 다릅니다. 저번에 독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핀란드는 임대주택이 많죠. 양이 많고, 그리고 뭐 세입자의 반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택의 3분의 1에 가깝다 이랬는데, 그러면 세입자만 놓고 보면, 세입자의 상당히 많은 수가, 반수 이상이 신청하면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그렇죠. 네덜란드는 세입자 3사람이면요, 한 사람이, 그 중에 2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곧 집이 나오죠.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저보고 집을 달라 그러세요. 집을 달라니까요. 막 이래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냐? 이런 세입자 모임, 주거 당사자 모임에 이름이라도 좀 넣어 놓으시면, 우리 동네 뭐 어떤 국회의원, 이런, 당선자, 지자체장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주거 무슨 과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과장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 600명의 세입자와 이런 주거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명단을 넣으라고 허락을 해서 명단을 넣었다 이러면서, 그러면 무슨 동에 25명, 무슨 동에 50명 명단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 잘 좀 해주세요. 약간 물러나서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한다니까요. 두 번째 가서는 그래야죠. 세 번째 안 하면 뭐 한 거야? 너 세금 받고 뭐하고 자빠진 거야, 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오, 네, 무슨 좀 무섭죠? 포스 있어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예. 자, 빠이빠이입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